안녕하세요. 신선한 부동산, 지식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법, 법인 대상 세법 개정되는 것과요, 개정된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볼게요. 법인 소유 주택분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은 아니고요. 주택만이요. 법인 소유한 주택만. 세율이 개인하고 다르게 개인은 이렇게 차등으로요. 금액에 따라서 0.6에서 3% 이렇게 차등으로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3% 제일 높은 세율 3% 그냥 딱 부과합니다. 그리고 3주택이나 조정 대상지역 2주택 마찬가지입니다. 1.2에서 6% 금액 구간에 이렇게 따라서요. 근데 법인은 어떻게 돼요? 그냥 6% 최고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0%, 300%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없어요. 폐지해서. 그러면 높아지는 만큼 다 내라는 거죠, 법인은. 무섭죠? 그리고 하나 더요. 와,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보통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가 6억이 진짜 6억이거든요. 6억을 해주거든요. 근데 법인은 안 해줘요. 빼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6월 1일 전에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양도하면 다행이죠. 이걸 피할 수는 있죠. 그리고 법인세 있죠.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내는 세금이지만 이 법인세는 양도했을 때 내는 거거든요. 개인은 양도세를 내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요. 이거 보세요. 법인세율이 10에서 25% 차등으로 이제 내는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주택분이에요. 이것도 주택분. 양도했을 때 10%였는데 이게 20% 인상한대요. 올해부터요. 올해 양도하는 것들은 법인이 양도하는 것들은 플러스 20%. 마치 개인이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플러스 10% 또는 6월 1일 이후 플러스 20% 이렇게 인상하는 것처럼 법인도 법인세를 이렇게 인상해서 낸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요. 와, 취득세. 무서워요. 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법인은 무조건 12%예요. 정리해 볼게요. 법인 소유 주택은 취득할 때도 12%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고요. 보유할 때도 개인하고 다르게 종합부동산세 어마어마하게 내요. 그리고 양도할 때도 개인과 같이 중과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법인이 더 훨씬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수치로 한번 볼까요? 금액으로 실제로 보면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기준으로, 올해 개정 전이요. 작년이요. 참 죄송합니다. 작년 개정 전으로 계산할 때 하고요. 올해 개정 후, 즉 6월 1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요걸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공시 가격은 10억이에요. 공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6억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제는 없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오릅니다. 작년에 90%, 95%. 요 기준으로 하면 10억에서 6억 뺀 4억에 90%, 3.6억, 3억 6천이요. 근데 여기서는 공제가 없잖아요. 그냥 95%대는 9억 5천이거든요. 여기에 3%. 세율,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조정되는 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이 아니다. 그럼 3%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3% 하면 얼마냐? 2,800. 여기는 누진세율이니까 0.7%예요. 250. 10배입니다. 10배. 이제 확실히 수치를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러니 법인들이 작년에 안 팔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감정원에서 작년에 이제 법인 좀 보시면 개인이 한테서 법인으로 넘어갔는 거하고 법인한테서 개인으로 넘어간 거하고 색깔 좀 노란색하고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이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게 절세 방법이어서 꾸준히 보세요. 늘었어요. 그리고 개정안이 딱 나오고 보세요. 7월달 이후 8월달부터
급감하죠. 그죠? 이렇게 늘다가 급감하죠. 그럼 반대로 보세요. 쭉 있다가 여기요. 12월 많이 늘었죠. 이거 넘기면 즉 아까 말씀드린 추가 법인세 내는 것도 10%가 업이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되는 거 그건도 있으니까 요때까지 작년 12월까지 몰렸죠. 꾸준히 수치가 올라가다가요. 그러면 요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미리 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죠. 법인 소유의 주택을요. 개인 소유 주택들은 팔리면 그만이고 하지만 법인 소유 주택은 꼭 팔아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죠. 실제 그래서 사례를 보면 평택 세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2차인데요. 이게 1000세대 넘고요. 2018년에 준공된 거예요. 요거를 제 지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보세요. 언제 매수했냐면요. 10월달, 그러니까 법인 팔 때죠. 3억 6천에 매수했습니다. 고민했죠. 평택이 직장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전세로 갈 것이냐 매수해서 갈 것이냐. 매수해야만 하죠. 이유는요. 전체 시장에서 지금 보면 주택 공급량이 주택 수요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우위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평택은요. 지금 인구가 54만이지만 앞으로 계속 60만, 70만, 80만, 90만 늘어날 도시거든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그럼 뭐예요? 이 주택에 대한 디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당연히 매수해야죠. 전세로 왜 들어갑니까?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매수했죠. 1월달에 보겠습니다. 올해 1월 최저 4억 6천, 최고 5억 2천 거래됐네요. 이거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면 딱 10일, 12일, 3개월 만에 최소 1억 오른 거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매수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협소한 것만 가지고만 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은 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세법만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세법만이 아니라 이런 관련 법규 전부 다 더불어서 이 부동산을 감싸고 있는 금융시장 또 더불어서 국가 부동산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도 단순하게 협소하게 아주 국소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보시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는 그런 시야를 넓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